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이준석이가 추가 징계 1년을 먹었는데요. 는 또 이렇게 달았네요. 이준석 공천 겨냥 발묶기 퀘스천 마크 징계 풀리는 시점 묘하다 말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왜 자꾸 이런 빌미를 줄까요? 이양희 위원장 지난번에 그 6개월 징계해가지고 그 사단이 났잖아요. 그때 만약에 1년 이상 주었으면 그때 사실은 제명이나 출당 권유 줬어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주더라도 6개월을 주는 바람에 권성동이가 딴맘 먹게 했고 그래서 당내가 복잡한 상황으로 했어요. 계산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건 또 1년을 추가 징계하면서 이게 또 징계 풀리는 시점을 묘하게 만들어서 또 그 이양희 위원장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저 아버님이 이철승 씨인데 이철승 씨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YSDJ 이제 40대 기수론에 이제 이철승 씨도 거의 끼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제일 약하거든요. 거기가 이철승 씨가 지지도라든가 그 어떤 세력 구도에서 그 결국은 자기 표를 DJ한테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서는 DJ를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내 어떤 지지도라든가 이런 건 YS가 앞섰거든요. 그런데 같은 40대 기수론에서 YS가 앞섰는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면 그냥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야당에서. 그런데 이철승 씨가 2등인 DJ한테 표를 얹어줘서 2등이 1등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거든요. 그 따님이 또 그 이철승 씨하고 묘한 이철승 씨가 물론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 정치 깡패를 동원한데 이 식으로 막 그 자기가 캐스팅 보트를 주고 1등과 2등을 뒤집어 엎은 거 지금 또 그 따님이 묘하게 만들어 놓네요. 깔끔 정리를 못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패션은 멋있게 뭐 헤어스타일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이미지를 하시는데 그 윤리위원장이 패션이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원장이 징계가 깔끔하게 멋있어야 돼요. 패션은 안 멋있어도 징계가 멋있어요. 묘하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패션은 멋있다. 헤어스타일 멋있다. 무슨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죠. 좀 추가 징계 1년 뒷말이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겠죠. 이제 그 국힘당 내 이제 그 비겁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준석이를 치면은 다시 말해서 제명을 시키면 이준석이가 시끄럽게 밖에서 막 하면서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그럼 신당 창당을 하면 파괴력 있는 정당은 안 돼도 수도권에서 뭐 500표, 1000표 사이로 당락이 갈리는데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수도권에. 1000표 사이 갈릴 때 이준석이 신당이 젊은 애들 뭐 신드롬으로 그 500표 1000표를 가져가면 이준석 신당은 당선이 절대 안 되지. 그러나 분탕질을 쳐서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 놈이니까 이준석은 그 500표 1000표를 가져가면 수도권에서 많은 지역에서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이를 묶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안 되지만 그런 중진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소리 높여서 난리 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구대 소서 장 못 담그는 거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이 꼴이다. 정권을 국민들이 바꿔줬는 국힘당이 집권 여당이 됐는데 이따위로 행동하니까 이렇게 지리멸렬한 거고 제가 막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 사람인데. 근데 그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힘당의 중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준석 지금까지 저렇게 난동을 부린 거예요. 만약에 진작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진작에 쳤으면 제일 먼저 아쉬운 대목이 의총에서 이준석 날리려고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끌어안은 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선거 직전이니까 토리라도 그러셨겠지만 정치를 또 잘 모르시고 그런데 그게 후환이 돼서 계속 이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위에서 그때 이양희 위원장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날렸으면 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이가 욕심도 안 냈습니다. 그럼 무슨 권한대행으로 어떻게 오래 끌고 무슨 이렇게 욕심 안 부렸어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주호영도 욕심 안 부렸어요. 깔끔히 정리가 되면. 근데 깔끔히 정리가 안 되면 당원들이나 공천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을 이준석이가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당대표가 다시 될 수 있는 길이 있나? 이걸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권성동은 권성동대로 계산해요.
아, 그렇게 되면 총선 일정하고 내가 원내대표 임기가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 권한대행으로 끌다가 원내대표 임기 끝나는 거하고 어떻게 버무려서 대표 출마? 이래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1년 징계 때렸으면 그냥 사단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내년 총선 3달 앞에 징계가 끝납니다. 이것도 묘하게 계산을 해놨어. 물론 이제 발 묶는 효과는 있습니다. 아마 윤리위는 그걸 짱구를 굴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6개월 플러스 1년이니까 총 1년 6개월이래요. 내년 초 전당대회는 당원으로서 참여 못하니까 전당대회는 이준석은 물 건너갔지만 4년 1월 8일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4월 10일 날 총선 열려요. 그러면 약 3달 앞에 그러면 요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요럴 때입니다. 이제 공천 신청 들어가고 요럴 때 충분히 공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에서 고심한 건 그거였죠. 요때까지 해놓으면 준서이가 분탕질 못 칠 것이다. 왜냐면 공천 받으려는 희망이 있어야 되니까. 또 분탕 치면 공천 배제. 공천이란 무기를 두고 야 너 잘하고 물고 있으면 노원병에 다시 공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좀 조용히 해당 행위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준석이가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윤리위의 작전대로 1년 6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총선 3달 전 2024년 1월 18일까지 준서이가 얌전하게 있고 공천 신청을 했는데 공천 안 줘버리는 거야. 그럼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착각이에요. 공천을 안 줬다 칩시다. 준석이. 그러면 걔 성격에 가만히 내가 자격이 없어서 공천 안 줬나 보다. 그럼 다음을 노려야지. 난 아직 젊으니까. 이럴 놈입니까? 공천에 문제가 있다. 뭐 나를 부당케 해놓고 이제 와서 공천을 뭐 딴 사람을 주고 뭐 막 선거 직전에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럼 누구 손? 국민의힘 손해지. 바보야. 알고 둘은 몰라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이양희 위원장의 뜻이 그거였구나. 공천 하나 준서가 그거였구나. 분탕하지 뭐 공천 줘야 된다. 준서가 좀만 기다려. 너 공천 받을 수 있어. 너 공천 안 줬다가 네가 그 국민의힘 쑥대밥 만들어라. 아, 요거였구나. 이양희 위원. 제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수인 거예요? 결국은 이양희 위원장이 제하고 징계 주는 제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연맥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 그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렇게 연맥인다? 그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게 발묶기 전략이라는 건데 명분으로 이제 중앙일보도 제목 그렇게 달았잖아요. 1년 6개월 전이니까 준석이를 창당 못하게 하는 발묶기 전략이 돼요. 그러면 창당 안 한다 이거죠. 공천을 기다린다 이거죠. 그거 발묶기 전략 절묘한 한 수다. 요렇게 포장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리스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째, 1년 6개월 잠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준석 스타일상.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지방 돌아다니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디스 날리고 뭐 당 향해서 디스 날리고 윤핵관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 첫 번째 목표 발묶기 전략이 어긋나고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1년 6개월 걔가 그럴 놈이 아니지만 개과천선에서 얌전히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천을 줄 거예요? 주면 안 되잖아. 이준석이 같은 놈이. 예? 공천 주면 거기 또 떨어져요. 마이너스 3선이야 거기서. 떨어져. 그러면 공천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그때 가서 난리치면 총선 코앞에 난리치면 그 리스크 어떻게 감당해? 미리 이때쯤 제거시켰어야지. 총선 한참 전에 지금 제거시키고 아물고 안 했어야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총선 직전에 이게 고름 터지면 언제 아물어? 총선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당신들이. 두 가지입니다. 윤리위가 몰랐거나 이런 수를 아니면 이봉규가 몰라. 이봉규가 모르는 뭐야? 배신의 수지. 준석이 살리는 수 해준 거지. 안 할 수는 없어. 이거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국민이 파 빼놓고 징계 안 했다간 윤리위가 살아남지 못해. 하긴 해야 되겠는데 6개월보다는 무조건 세게 해야 됩니다. 아니 원래 징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년 하든 해야 되는데 2년 하면은 총선이고 뭐고 다 날라가. 준석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어. 1년하고 3개월 전에 풀리게 살리고 야 우리도 우리도 을먹 사는 길이다. 징계하는 척을 했는데 사실 총선에 영향을 안 주는 거다. 요렇게 혹시 짱구 걸린 거예요? 그렇게 굴리셨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의 기자들이 징계 1년 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당무에는 일절 관심 없습니다. 했는데 당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당무에 관심 없다고 기자들한테
뭐 하실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요, 진짜 당무에 관심 안 가지면 큰일 납니다. 총선 져요. 그리고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당무를 챙겨야 돼요. 큰 거, 사사콩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거 말고 큰 거,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이거 날려야 된다. 이런 거 큰 거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명이 쓰는 거지. 아니, 아무 관심 없어. 그러면 국회의원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아이고,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요, 계산만 해. 윤 정부의 성공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의 인기를 안고 당을 좌지우지한다 하면은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척이라도 한다니까요. 근데 당무 신경 안 쓰면요, 나 지금 금 배지 어떻게 줄이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유승민이한테 줄 서야 되는 거야? 여러 곳을 요거 굴려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딱 줄이고 큰 거 빵빵 찌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쉽네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크게, 그러면 윤리도 우리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밑에서들도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뭐 혹시나 짱구 굴리던 정치인들도 야야 그게 아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유승민도 장관이고, 야 그럼 내가 이거 당대표 도저히 또 임지 듣고 나오는 거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천 룰 정할 정진석 등 뭐 비대위에서 야 역선택 방지 안 했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역선택 안 됩니다. 당원 당대표를 뽑아야지. 이렇게 쫙 나가. 배신자는 쳐내야 됩니다. 내부 총질 그거 문자 잘 썼어요. 이제 권성동이 잘못이지. 예? 명이 딱 쓰지. 내부 총질하는 자는 다 살아남지 못한다. 딴 데 가서 정치하라. 민주당 가서 정치하라. 배신들 안 하고 일사불란하게 그냥 가죠. 가뜩이나 숫자가 열세잖아. 숫자가. 저쪽보다 숫자도 열세인데 여기서 이리 눈치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유승민은 역선택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하태경이 부채질하고. 이런 식으로. 저 무시무시한 저 이재명 당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일사불란하게 쳐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은 엄중주의 결정 내리고 말았네요. 참, 이 징계위, 윤리위, 참,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말이 맞아. 그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옛날 그 어르신들이 쭉 내려오는 속담 아니에요? 말이 맞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는 거야. 3살짜리 속담이 3살짜리가 80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안 변해. 변했길 바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징계 6개월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고 자기도 깨달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되니까 전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할 줄 알았잖아요. 안 변한다니까 또 간을 보잖아. 이걸로 간을 보는 거야, 다. 우선 날짜가 어디지. 1년 하면 어떻게 되고 2년 하면 준석이가 완전히 죽는데, 준석이가 죽으면 그래도 준석이가 나를 윤리위원장에 꽂았는. 가만히 있어봐.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가. 아버지가 그때 이철승 아버지가 그때 요렇게 했지. 가만히 있어봐. 나도 수로 요렇게 머리를 팍팍팍팍팍팍팍 굴리고. 그러나 왜 이러십니까? 예? 챘어요. 제가 그렇다고 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웬만한 고수들은 챘어. 이양희 위원장님 이준석이를 밟는 효과? 떡 줄 사람 보고 떡을 줘야지. 어떤 앤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비겁한 사람들만 다 있어요. 정리를 되면 후아다리로 본인들이 죽는데, 국민들이 우리가 당원이다. 제가 당원 가입 캠페인 하는데요.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세요. 그래서 3달 이상 당비 내면, 당비 뭐 1,000원 내면 되니까 1,000원만 내. 당비 내고 책임 당원이 돼서 당대표 선거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투표해야 되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여러분 당원 자격으로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돼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다. 이런 비겁한 사람들 몰라. 근데 당원 가입할 때 간단해요. 저도 평생 처음으로 했는데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 추천인란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껄떡댑니다. 때문에 다 늘어났다 이렇게 숟가락 얹잖아요. 거기 이름 쓰세요. 이봉규 이름이라도 쓰세요. 이봉규 쓰시고, 아니면 윤석열 당원 개입해서 갈아엎으시다. 그리고 10월 3일 날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근데 비가 오는데도 10월 9일 날 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게.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촛불난동. 지금 벌써부터 슬슬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본때를. 10월 9일 날 광화문에 12시 반부터 하니까요. 광화문에 12시 반부터 모이시죠. 뒤집어 엎읍시다. 아니 뭐 엎자니 거기서 다 때려 엎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원을 보여줘야 돼요. 이 많은 인원들이 애국 시민들이다. 이 시민들
등 돌렸다 큰일 나겠다. 이걸 우리가 머릿수로 보여줘야 돼요. 예, 건물 위에서 찍은 사진들, 예, 이야, 엄청나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걸 민주당에도 보여주고, 민노총에도 보여주고, 북한에도 보여주고, 중국에도 보여주고, 기업한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10월 9일 날, 저는 물론 나가죠. 10월 9일 날 만납시다. 광화문에서 만났어요.